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트라가 알려주는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코라지 25년 8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코라지 진행을 맡은 코트라 중남미 지역본부장 김지엽입니다. 지난 7호로 영상 조회수가 800회 정도 나왔습니다. 휴가철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휴가지에서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8월에 코트라 중남미 외교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8월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가세의 본격적인 부과가 시행된 것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50%의 관세 폭탄을 맞게 돼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세령 차장님, 관련된 소식 들어온 게 있을까요? 예, 최세령입니다. 8월에는 브라질 50% 관세에 대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관련 동향과 브라질 정부의 대응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상파울루 무역관의 곽영서 과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상파울루 무역관 곽영서입니다. 지난 8월 6일부로 미국은 브라질을 대상으로 50%의 통상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700개 품목이 예외로 지정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 대미 수출의 36% 정도가 영향을 받으며 특히 육류, 커피, 과일 등 주요 농축산물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또 러시아로부터 석유, 가스, 우라늄, 비료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간접 제재 관세 100%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경고에 대해서도 관련 제품을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브라질에 추가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보우스나로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보복 관세와 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협상 논의를 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는 한편 피해를 보게 되는 업종의 수출 세제 혜택 확대, 긴급 신용 지원, 그리고 내수시장 공급 장려와 고용 유지 지원 등을 정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역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브라질은 전체 산업 생산이 주로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품목별로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당분간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메르코수르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전 9.11 이후 미국이 모든 입국자들에게 지문을 요구했을 때 브라질에서 미국 입국자들에게만 지문을 요구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국제 문제에서 자존심이 매우 강한 브라질인데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이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멕시코의 경우는 통상관세 부과가 일단 3개월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50%의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산 철강 제품을 사용하는 멕시코 진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들어온 소식도 있을까요? 예,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멕시코 철강 산업의 공급망과 교역 동향에 대한 심층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멕시코 무역관의 박서영 과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멕시코시티 무역관 박서영입니다. 멕시코는 세계 15위 철강 생산국으로 연간 생산량은 2024년 기준 1,82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 말 현지 최대 일관 제철소인 알토스루노스 데 메히코가 부패 스캔들로 가동을 멈춰 연 400만 톤 정도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르셀로미탈이나 테르니움과 같은 외국계 현지 생산 법인이 멕시코 철강 전체 생산량의 40% 정도를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냉간하변, 열간하변, 아연 도금 강판과 같은 고부가 가치 철강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국내 수요의 46% 정도는 미국, 브라질, 일본, 한국 등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해외 철강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지 동향은 어떤가요? 미국이 철강 산업 부활을 위해 미국 내에서 용해 및 주조된 철강이 아닌 제품과 파생 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멕시코 내의 자동차, 전기전자 업체들은 관세 혜택을 위해 미국산 철강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 통로로 의심되는 일부 동남아 제강소에 대해서는 수입 승인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부 국내 가전 및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산 철강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생산,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의 철강 제품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산 철강 제품을 사용하는 방안과 함께 미국과 멕시코 간 철강 수출 쿼터 합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USMCA 재협상에도 해당 의제가 포함이 되겠네요. 관련 내용이 입수되는 대로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루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과 진출 기회에 대해서 리마 무역관의 한규민 과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리마 무역관 한규민입니다. 페루는 오랜 기간 수력 60%, 화력 40%의 비중으로 전력을 생산해 왔습니다만 2020년 이후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2021년 4.6%에서 2024년에는 8.1%로 크게 증가했고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전력발전 효율성 및 공급 촉진법이 통과됐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출력이 불규칙하고 공급이 불안정한 특징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전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낙찰된 사업자가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 공급 우선권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들도 관련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200MW에서 300MW 규모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에 인접한 사막지대는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풍부하여 현재 15개 프로젝트가 최종 허가를 취득한 상태이고 98건의 프로젝트가 허가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은 관련 기자재의 수출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확대에 따른 산업 기반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전략적인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그린 수소, 그리고 2차 전지 등 에너지 저장 설비에도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은 7월에 여러 국가에서 농축산업 관련 전시회가 열렸다고요? 예, 지난 7월에는 아르헨티나 농축산업 전시회인 엑스포 루럴, 콜롬비아의 아그로 엑스포, 파라과이의 엑스포 파라과이 등이 열렸습니다. 무역관에서 각 전시회를 둘러보고 우리 기업의 참가 동향과 진출 기회에 대한 기사를 취재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하은주입니다. 세계 최대 농축산업 대국 중 하나로 농축산물이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농축산업 전시회인 엑스포 루랄은 총 45,000평방미터 규모의 전시 공간에서 7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개최되었습니다. 거의 5,000개사가 전시회에 참가했고 130만 명 이상이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엑스포 루랄 전시회는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매년 참석할 정도로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근본 전시회에는 농기계와 신기술 전시나 가축 품평회 외에도 컨퍼런스, 세미나, 수출 상담회, 그리고 다양한 쇼와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었는데요. 특히 농기계와 스마트팜 기술 분야가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산업 규모가 큰 만큼 농업과 축산업의 자동화,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진 아르헨티나에는 500개 이상의 농기계 제조업체가 존재하지만 고성능, 대형 농기계, 스마트팜 관련 장비의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요가 큽니다. 또한 최근 외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입 대금 결제가 원활해져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시회 폐막식에 참석한 밀레이 대통령은 농축산물의 수출세 인하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업계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보타 무역관 김민정입니다. 콜롬비아 보타에서도 지난 7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아그로 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600개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하고 20만 명 이상이 전시회를 방문하였으며 농산물, 농기계, 자재와 공예품 등이 전시되었고 가축 전시와 경매,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도 개최되었습니다.
무역관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디지털 축산업 세미나에도 참석해서 현지의 수요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한국산 농기계 및 농자재 수요와 인식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콜롬비아 현지 전문가는 현재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중남미 다른 국가로부터 농기계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인데 한콜 FTA를 통한 무관세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지 농업 여건에 맞춘 130마력 이하의 전문 농기계를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한국산 농기계도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아순시온 무역관장 김동찬입니다. 파라과이에서도 파라과이 농업협회가 주최한 엑스포 파라과이가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약 3,000평방미터 규모의 전시장에는 참가 기업 900개사의 70만 명의 참관객이 몰렸습니다. 파라과이는 소고기 수출 강국으로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며 60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품종의 경진대회와 경매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산업관에는 농기계, 포장기술, 식음료, 건축자재, IT 솔루션 등의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축산기술, 사료, 농기계, 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막식에는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도 직접 참여하여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전시 현장을 방문해보니 파라과이 농가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농을 위한 소형 및 보급형 농기계 시장의 잠재력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아시아텍과 같은 중소형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관련 성공 사례도 있는데요. 글로벌 브랜드 위주의 대형 농기계 시장 외에 틈새 시장을 노린다면 추가 진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꼭 농축산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현재 파라과이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시 플랫폼으로 검토해볼 만한 전시회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라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와 무역투자24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중남미 삼행시 들어보셨나요? 중단 없이 남김없이 미친듯이입니다. 코트라 중남미 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에 중단 없이 남김없이 미친듯이 수출과 진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요청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